가끔 경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착지 공항에 시간 맞춰 갔는데 위탁 수화물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말이죠. 만약 승객들이 다 떠난 후에도 캐리어가 쓸쓸하게 컨베이어 벨트 위를 빙빙 돌고 있다면요.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아무리 슬프게 들리더라도 찾아가지 않은 위탁 수화물에는 각자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쌍한 주인은 다른 공항에서 분실된 수화물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남겨진 캐리어는 다른 엉뚱한 비행기로 보내지게 된 것이거나 아니면 혼선이 생겨서 모두 분실된 것입니다. 저희 채널 이름처럼 밝은 면을 보자면 최근엔 이런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화물을 도착지로 보내주는 전담 컴퓨터가 책임지고 있는 덕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편이 초과 예약되고 승객들이 탑승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탑승 직전에 엉뚱한 비행기로 환승해서 수화물이 분실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항 직원들은 수화물 분실 승객들의 짐을 어떻게 찾아줄까요? 자, 먼저 아무도 현장에서 짐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는 게 명백한 경우 항공사는 해당 수화물 주인이 누구인지 찾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화물에 붙어있는 이름표로 찾습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출발 전 여러분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연락처를 수화물에 쓰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캐리어 태그가 있다면 항공사는 간단히 해당 주인에게 연락해서 가방이 잘 전달되도록 처리합니다. 하지만 캐리어에 아무런 개인정보도 안 써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엔 항공사들은 도착 터미널에서 수화물을 계속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짐을 찾아갈 주인을 기다리죠. 5일이 지나고 여전히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이제 해당 수화물은 공항을 떠나게 됩니다. 각 항공사들은 중앙 창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분실 수화물이 이동하게 될 장소죠. 이곳에서 2달 이상 보관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해당 수화물을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면 이 수화물과 그 안의 내용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2가지 옵션으로 처리됩니다. 첫째, 가방과 그 안의 모든 내용물이 자선단체에 기부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항공사에서 경매를 엽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매의 주 바이어들인 대기업들은 찾아가지 않은 수천 톤의 수화물들을 사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화물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분류합니다. 어떤 것들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어떤 것들은 기부되고 나머지는 판매됩니다. 심지어 이런 분실 수화물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쇼핑센터도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이 캐리어의 물건들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고 판매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주인을 위해 캐리어는 꽤 오랜 시간 보관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최애 물건들과 다시 재회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비밀을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짧거나 또는 짧지만은 않은, 즉 여러분이 수화물과 떨어져 비행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죠. 합법적인 이유로 조업사 직원들이 여러분의 수화물을 부주의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화물을 비행기에 싣는 시간은 정말 촉박합니다. 그리고 지연되는 매 분마다 항공사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죠. 이게 바로 컨베이어 벨트에 다다르기 전 여러분의 수화물이 끊임없이 18m 정도의 높이까지 던져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수화물 담당 직원들은 보통 캐리어를 마치 테트리스 게임 하듯이 집어넣습니다. 하나의 큰 수화물 덩어리 벽을 만들기 위해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의 수화물을 끼워 넣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부터는 캐리어 속에 깨지기 쉬운 물건을 정확히 가방 안에 어디에 넣을지를 잘 숙고하세요. 공항 조업사 직원들은 바퀴가 4개 달린 캐리어보다 2개 달린 캐리어를 더 부주의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없는데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바퀴가 2개 달린 캐리어보다 4개 달린 캐리어가 더 비싸고 그만큼 적재할 때 덜 던져지거나 끌리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수화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짐이 아닌 것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모차나 카시트 같은 것 말이죠. 동시에 이런 물건들은 가방에 넣지 않고도 다른 수화물과 함께 운송됩니다. 이런 경우 항공사들은 대형 수화물 또는 특이한 모양 부분에 태그를 붙여 다른 수화물과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가방에 넣지 않는 수화물은 컨베이어 벨트에 마지막에 올려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런 물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게 되면 수화물 관리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작동을 멈춰야 될 수 있거든요.
몇 가지 수화물만이 일반 캐리어와 함께 위탁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추가 태그를 구입해서 수화물이 혹시 분실될 경우에 별도로 추적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운송 도중에 수화물에 붙은 태그가 떨어져 버리면 수화물 관리자가 다시 그걸 붙여줄 시간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신에 태그는 FOD라고 하는 외부 물질에 의한 손상으로 처리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측면 손잡이가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이것이 없는 캐리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모르고 계셨다면 측면 손잡이는 공항 직원들이 캐리어를 더 쉽게 적재칸에 실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측면 손잡이가 달려있는 캐리어는 더 신경 써서 케어받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브랜드 있는 캐리어라고 다른 수화물보다 더 조심스럽게 또는 더 특별 대우로 관리되는 건 아닙니다. 공항 직원들은 수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에 정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인지 아니면 얼마나 비싼 캐리어인지 전혀 신경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방이 좋은 브랜드라고 해서 더 조심스럽게 다뤄지기를 바라지는 마세요. 혹시 캐리어에 터질 것처럼 물건을 많이 넣어 엄청나게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항공사가 비행기 수화물 칸에 짐을 실을 때 무거운 가방일수록 보통 매우 낮고 깊숙한 곳에 배치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게다가 대부분 망가진 캐리어는 보통 22.6kg 이상의 무게가 나간다고 수화물 조합 직원들은 솔직히 말합니다. 수화물 직원들을 짜증나게 하는 대부분의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의 캐리어나 가방에 주렁주렁 붙어있는 수화물 태그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예전에 탔던 항공편 수화물 태그를 떼지 않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붙은 수화물 태그가 얼마나 많은 여행을 다녔는지 자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게을러서 소홀합니다. 하지만 수화물 담당 직원들에게는 이렇게 무해한 실수가 심각한 골칫거리가 됩니다. 항공조업사 직원들에게는 어떤 수화물 태그가 오래된 것이고 어떤 것을 제거해야 하며 어떤 태그가 새로운 항공편 태그인지 구별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만약 무작위로 실시하는 보안검사에서 아이들용 캐리어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다면 놀라실 겁니다. 요즘에는 점점 이런 무작위 캐리어 검사를 더 자주 실시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 아이들의 가방조차도 샅샅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캐리어라고 해서 결코 어른용 캐리어보다 더 주의해서 관리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이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그저 동물이나 자동차 모양을 한 아기자기하고 컬러풀한 수화물에 더 신경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탁 수화물용 짐을 싸면서 모든 물건 뚜껑이 제대로 잘 닫혀져 있는지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고 도착지까지 무사히 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항상 그렇게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캐리어 속 짐이 너무 많아서 가방이 열려버리거나 붙여놓은 보조 가방이 운송 도중 떨어져 나간다고 해봅시다. 슬픈 사실은 수화물 담당자들이 길 잃은 물건 주인이 어디 있는지 찾거나 튀어나온 물건들을 다시 가방 안에 끼워 넣어줄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새 캐리어를 고를 때 여러분은 아마 손잡이를 늘릴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고를 것입니다. 많은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캐리어를 살 때 가장 필수로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화물 탑재 직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캐리어에 손잡이가 붙어 있는지 아닌지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손잡이를 늘리는 것이 소중한 1분 1초를 허비하게 만들고 대부분의 경우에 공항 조업사 직원들은 탑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손잡이는 무시합니다. 수화물이 여러분의 손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의 캐리어는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몇 가지만 예로 들자면 수화물 체크인이 끝난 후 수화물 관리 기계를 통과할 때 다른 짐과 부딪히며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뒤 보안 검색대를 지날 때 항공기로 이동되거나 또는 항공기에 적재 시 비행 후 짐이 내려지는 동안에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캐리어 긁힘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캐리어 보호 커버나 랩을 씌우는 일입니다. 아니면 정말 허름한 캐리어를 구해서 망가져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분이 좋아해 주실 만한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물러 주세요.